제가 올해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것도 긁어놨어요. 이렇게 쫙 하고 긁어놨습니다. 고객님 걸로 연습하지 마십시오. 네, 이건 본인이 스스로 사다가 연습하셔야지.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은 갈 때까지 간 갤럭시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구할 기기는 바로 이겁니다. 올 때부터 이쪽 메인보드가 분리가 돼서 왔고요. 메모리, AP, LPDDR 이렇게 대충 붙여놨어요. 별도로 실장을 하진 않았고요. 아마 제 판단이 맞다면 이전 업체에서 수리를 하려고 먼저 분리를 해봤는데 도저히 수리가 되지 않아서 칩 오프를 해서 다른 메인보드에 이식을 하려고 시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파손이라고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뒷면에 보면 실드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뒷면에도 실드캔 비슷한 게 있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깨진 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고장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이제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과연 이 AP가, 과연 이 메모리가 정상이냐, 혹은 충격으로 고장이 정말 생긴 걸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업체에서 손을 대면 결국은 할증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메인보드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추출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 칩들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겠네요. 이미 이전 업체에서 뭔가 상당히 변화를 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메인보드를 다시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메인보드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데 보시면 지금 여기 LPDDR 주변으로 납볼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열이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모양이 생길 수 있어요. PMIC 쪽도 무언가 열이 가해지거나 플럭스가 묻어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뭔가 고생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전 업체가. 일단 우리는 고장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확인할 거는 메모리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참 이건 좀 일단은 세척은 한번 해봐야겠지만 작업자의 실수로 보이는 그런 상처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일단 기존에 있던 볼랍을 먼저 씻어내겠습니다. 일단 세척을 살짝 해볼게요. 일단 패턴이 끊어졌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어디론가 이동했을 법한 패턴이 모두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다 떨어져 있네요.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네, 아예 이렇게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 여기도 지금 완전히 아작을 내놓으셨네요. 이건 아예 한쪽 편이 들렸는데요, 바닥 쪽이. 이거 참. 네, 여기도 지금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자, 이쪽도 이제 외부 쪽인데 여기도 뭔가 패턴이 지나는 가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 떨어졌네요. 이거 진짜 뭔가 속상하고 답답한 느낌인데요. 일단은 그 바닥면, 이제 이쪽 바닥면을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원활하게 PCB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저로 한 층을 벗겨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표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접점이 있고 접점으로 이렇게 선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선들이 깨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그냥 다 파였어요. 선들은 다 끊어져 갖고 사방팔방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패턴들 지금 끊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도 찍었고 여기도 찍었고 여기도 찍었고 여기도 찍었어요. 이렇게 찍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눈으로만 봐도 4가닥 이미 날아갔죠. 여기 한 가닥 날아갔죠. 또 이쪽으로 연결되는 선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거는 점프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지금 다 끊어졌네요. 이쪽으로 지금 좌파였고요. 아예 그냥 PCB 한 층이 통째로 드러났네요. 예, 드러난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뜯어지면서 아예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층 하나가 아예 드러났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속상하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밀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쪽으로 지금 쭉 보면 이제 밀린 게 상당히 보입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아예 파였고, 여기도 지금 파였죠. 여기도 파였고. 심란하네요. 심란해요. 이렇게 되면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는 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부품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게요. LPDDR입니다. 이것도 긁어놨어요. 이렇게 쫙 하고 긁어놨습니다. LPDDR은 다른 걸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꼭 얘 몰래짝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LPDDR은 네, 꼭 이걸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긁어 놓으신 건 좀 그러네요. 제가 AP는 멀쩡할까요? AP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AP 상단에 LPDDR 접점 부분 한번 볼게요. 진짜 화나네요. 이분은 좀 너무했다. 지금 여기 지금 끓긴 거 보이세요? 근데 지금 볼랍이 올라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고의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랍이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해요. 네, 작업하신 분께서 망가뜨린 거예요. 자, 아랫면도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분은 진짜 이거 안 돼요. 이러시면.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이만큼 더 긁어놨죠. 여기도 긁어놨습니다. 제가 오래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걸 뭘로 솔을 무슨 쇠솔로 미신 걸까요? 지금 보면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쇠솔로 이렇게 민 것 같아요. 느낌상. 의뢰하시는 분은 매우 중요하신 데이터니까 타업체에서 복구가 안 되는데 저희 쪽까지 맡겨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메인보드 한번 조금만 더 살펴는 볼게요. 왜냐면 이게 충격에 의한 파손이었으니까 정말 무슨 충격에 의한 고장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뭐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실드캔은 네, 힘으로 뜯어낸 것 같죠.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마 메모리랑 APC 칩오프 하면서 이렇게 건드려 놨겠죠. 그거 말고 이렇게 딱히 외부 충격으로 깨졌다거나 문제가 된 것들은 잘 안 보이네요. 이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납이 볼랍이 묻어있는 것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 지금 이거는 열이 이쪽까지 너무 무리하게 많이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거는 그 칩셋이 아마 통신칩인데 요 밑에 보면은 현재 네, 언더필이 발라져 있잖아요. 보이시죠? 언더필. 이렇게 언더필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옆에 납이 녹아내릴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이 하단은 쇼트가 났을 겁니다. 네, 이 아랫부분은 쇼트가 났을 거예요. 이미 지금 열을 잘못 주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단 한번 볼까요? 이게 정면층인데 여기 깨져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서브보드로 연결되는 네, 통신 라인 그 단자일 거예요. 지금 이쪽 상단 실드캔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들려 있습니다. 들려 있으니까 그냥 뜯었어요. 아마 층 분리 하시려고 열을 좀 길게 주셨기 때문에 요 상단에 있는 실드캔까지 분리가 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깨끗한데 이게 칩오프까지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을까 싶어요. 또 이 부분은 연결 안 해도 스마트폰 동작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가설은 그거네요. 네, 층간
접점이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자 그럼 접점 떨어진 게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요거 하나 떨어져 있네요. 이쪽으로는 좀 몇 개 떨어진 게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건 지금 또 이런 것도 보이네. 요 중층 하부에 네 이렇게 납이 삐져나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열이 가해졌다는 뜻이에요. 네, 안 떨어지죠? 이거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이쪽에 있는 납은 딱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서 삐져나왔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지금 다 튀어나와 있네. 보이세요? 여러분? 네, 여기도 지금 다 삐져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작업자의 망실로 인해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들어온 건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LPDDR, 메모리, AP 이렇게 세 개만 따로 담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 작업권은 보시면 이렇게 AP나 메모리에 굉장히 많은 스크래치가 생겨서 결국 복구를 못하는 사례까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상태를 안 볼 수는 없겠죠. 한번 이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전 업체에서 주로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메인보드로 다시 재실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까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뭐 AP 불량 혹은 메모리 불량, 이제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구리알처럼 납볼이 굴러다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전 솔직히 이거 보고 논두렁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볼랍을 발라 놓으실 수가 있을까? MLCC도 다 현재 엉겨 붙어 있고요. 네, 지금 볼랍들 보시면 이게 사이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이 근처 이제 칩들이 보면 단자가 검은색으로 부식이 됐죠. 아니 어떻게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까지 만들죠? 물론 지금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이쪽은 아예 또 칩들이 다 밀렸어요. 그리고 플럭스를 너무 많이 발랐어요. 이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 다 플럭스예요. 제가 이분께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객님 걸로 연습하지 마십시오. 네, 이건 본인이 스스로 사다가 연습하셔야지. 이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까지 만들 정도의 실력이시라면 이미 뭐... 자, 그리고 이분이 층을 또 떼셨어요. 이거는 100% 뜯어내시다가 안에 헤라 같은 거나 블레이드 같은 걸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은 아예 그 플럭스도 별로 묻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 밀려버렸죠. 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층 분리를 하시다가 네, 이렇게 된 걸 확인하시고, 지금 여기도 보면 접점 다 떨어졌죠. 여기도 그렇고 접점이 다 떨어졌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밑에 볼랍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뭐 하층은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뜯겼습니다. 접점 뜯긴 거 보이시죠? 네, 침수니까. 네, 침수는 충격이 아니니까 접점이 뜯겼다는 건 뜯는 분이 뜯으신 거란 뜻이에요. 뭐 하루에 2번이나 이렇게 들어오긴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입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리해 놓은 부품은 어떤 상태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죠. 컨디션이 양호해서 자,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일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모리입니다. 네, 현재 메모리는 겉으로만 봤을 때는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볼게요. 쓱쓱쓱쓱 닦아주면 됩니다. 세척솜으로 이렇게 세척해주면 됩니다. 네, 필요하다면 이렇게 다시 추가 세척을 하셔도 됩니다. 자, 세척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죠? 확실히 깨끗해졌죠? 다른 부품 보기 전에 그냥 이거는 리볼링 해서 옆으로 치워 놓을게요. 스테인실에 맞춰 놓고, 자,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385도에 풍속 45입니다. 네, 녹았죠? 다시 플럭스 살짝 더 발라주고, 자, 이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네,
잡혔습니다. 실장한 준비가 끝난 거고요. AP 한번 볼게요. AP는 양면 상태를 다 봐야 됩니다. AP 밑에 이 MSC 숄더 살려놨네요. 이것도 기술인데. 전 안 쓰니까 떼겠습니다. 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리볼링을 할 때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띄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행인 게 이 칩셋에 손상이 크지 않아 보여요. 물론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거죠. 자, 이제 반대편도 한번 봐야죠. 일단 뭐 다행이란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작업이야 추가로 해볼 수 있겠죠. 아직 LPDDR은 체크를 못 해봤지만 LPDDR은 대체가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은 그 AP 리볼링을 해볼 겁니다. 자, 됐죠? 예, 솔더 페이스트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쓸 만큼만 딱 꺼내놓고 덜어놓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뭐 쓰고 남았다고 다시 통 안에 집어넣지는 마십시오. 기존에 남아있던 애들의 퀄리티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딱 양쪽 잡아주시고 한 번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핀셋을 누르는 힘은 딱 고정해준다는 느낌만 주면 되지 이걸 꽉 누르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끝났습니다. 한 군데 펑크 난 거 보이세요? 지금 한 군데가 펑크 났어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고 땜빵을 해야죠. 스텐실에 붙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잘 붙여줍니다. 네, 됐죠? 잘 잡았죠? 네, 됐습니다. AP까지는 끝났고요. 자, 마지막은 LPDDR.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좀 살짝 닦아줄게요. 자,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열을 가해 주겠습니다. 힘은 적당히. 실리콘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0.3mm 정도에 맞춰 놓으시면 돼요. 됐습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럭스를 다시 조금씩 발라주고 이렇게 찍어 바르듯이 저는 그냥 바르거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다시 한번 열을 가해 줍니다. 네, 다 잘 자리 잡았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장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메인보드가 있어야만 합니다. 통신사는 상관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보드를 하나 이제 소비해야 됩니다. 작업하기 좋게 저는 좀 각을 따르게 좀 둘게요. 지금 중요한 건 이 AP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작업은 이 메인보드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접점을 최대한 살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의 컨디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넣고 살살살살 들어줍니다. 들리는지 보는 거예요. 다른 부품들 건드리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끝났습니다. 지금 얼핏 봐도 이렇게 뭐 접점 떨어진 건 없어 보이죠? 자, 그리고 열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옆에 있는 메모리도 같이 분리합니다. 네, 잘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쪽 부분이 살짝, 이 부품이 살짝 제가 건드렸어요.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하고 메인보드에 열이 남아 있을 때 이렇게 언더필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MLCC 한 개 정도는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 옆에 있는 이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살려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몰라서. 자,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이런 납들을 좀 제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플럭스를 발라주는데 너무 많이 바르지는 마세요. 그냥 덮어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납을, 기존에 있는 볼납을 이 납땜용 납으로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싹 문질러 주시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솔더윅으로 문지르게 되면 접점이 다 떨어져요. 다시 솔더윅으로 이렇게 문지르듯이 벗겨내면 됩니다. 거의 힘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인두만 올려놓고 문지른다는 느낌? 딱 그 정도 느낌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작업을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언더필은요, 세척액을 묻힌 상태에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닦이긴 합니다. 떨어져요. 양이 많지 않을 때는 효과적입니다. 양이 많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 핀셋 날을 세우지 마시고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세척을 해주고요. AP부터 실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플럭스를 조금씩만 떨궈주고요. 요 MLCC 자리 보면은 위치 확인이 되죠. 이렇게 딱 맞춰주고 금색 바에 딱 이렇게 안쪽에 배치가 되도록 자리를 잘 맞춰주시고 히팅건으로 열을 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좌우로 이렇게 플럭스가 쭉 하고 삐져나옵니다. 안쪽에 있던 게.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끝에를 살짝 톡톡 쳐봅니다. 이런 탄력이 느껴질 때까지. 네, 됐습니다. 먼저 식혀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P가 제대로 실장됐는지 안 됐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에 전원을 공급하고 실제로 파워온까지 시킬 텐데 이제 그때 전류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원 온 해보겠습니다. 자, 전원 온 하면 약 160A가 들어와 있죠. 이 상태로 온 시켜 놓습니다. 얘가 잠시 후에 툭 하고 한번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도 전원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컴퓨터 꺼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방금 보셨죠? 15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다시 182죠. 자, 보세요. 자, 182에서 뚝 떨어졌죠. 네. 네, 이겁니다. 자, 방금 이 작업을 통해서 AP가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 실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과정을 넘어갈 때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잘 식은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걸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자리 잡아놓고 다시 한번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뭐라고 숫자를 써놓으신 것 같죠? 지금 보면 매직으로 256이라고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이전 업체에서 메모리나 AP를 다른 걸로 바꿔놨다, 이제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자리 잡았죠? 됐습니다. 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복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LPDDR 실장할게요. 똑같이 이렇게 점점점 물방울 찍듯이 찍어주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잘 집어넣어주고, 제가 항상 교육을 다니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복구를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뭘 보면 되냐면 많이 해봤는지만 보면 돼요. 1000번 해본 사람하고 100번 해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뭐 실력이고 뭐고 타고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000번 해본 사람이 잘해요.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끝났죠. 동작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겠고, 이렇게 전류값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한번 전원을 넣어서 전류값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462 갔다가 이제 손 떼볼게요. 490, 380, 210. 부팅이 되는
전류값이 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쪽이죠. 값이 굉장히 변화가 크죠. 네, 좋습니다.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어봤는데요. 네, 반응이 없습니다. 매번 저희가 데이터 복구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왜 켜졌어요? 아, 이거 파티션으로 뜨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붓테이프로 불러올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뜬 거예요. 이게 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메모리가 부분적으로 데드셀이 생겨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로 말하면 배드 섹터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메모리가 바뀌었을 경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AP랑 메모리랑 짝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가 돼버리면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데이터에 접근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진 않았겠죠. 네, 이전 업체에서 뭔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메모리가 손상됐을 경우, 작업하는 과정에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파손이 돼서 다른 걸로 바꿔놨을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AP가 바뀌어서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짝이 아닌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붓테이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애초에 메모리가 깨져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딱 어떤 문제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데이터 복구라는 게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가장 저렴한 데를 찾아서 데이터 복구를 맡기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거고, 이게 내구성이라는 게 그렇게 뭐 무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리볼링을 하려고 열을 가하고 무언가 변형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구성을 깎아먹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AP가 고장이 나거나 메모리가 충분히 고장날 수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데이터 복구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평소에 데이터 백업을 잘 해놓으셔서 저희 같은 업체를 찾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